경북 예천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던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할머니는 발견 당시 두 다리가 테이프에 묶인 상태였고 목에서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강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추정됐지만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황혼의 80대 노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13일 저녁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동네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요. 교회 다니까 7시에 예배인데 6시 반에 요 사태 끌어서 교회 차가 나오니까 서희 타고 함께 교회에 가기 위해 마을 골목길에 서서 이웃 할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부부.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차올 시간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섰다고 누가 이거 아들이 집에 갔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싶어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얼른 교회 가자고 얼른 가자고 불러도 대답이어서 그러니까 얼른 쫓아다가가지고 올태기도 이게 손을 내가 대봤어 대기로 싸늘해 한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영감님 킬났어 금방 쫓아왔어. 방 안에 누워있던 할머니,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다리는 테이프에 묶여 있었고 목에서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게 분명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일단 할머니가 다리에 청테이프로 여러 번 결박이 돼 있었고 또 방바닥에 엎드러진 채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강도의 소행을 의심합니다. 방 안에 서랍이라든지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것 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강도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집안에서는 시큼한 세제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요. 락스가 약간 독성이 있는 세제입니다. 즉 청소용품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해서 결국 이제 범죄 현장을 은폐하는 효과. 현장만 놓고 보면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런데 강도의 소행으로만 보기에는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숨진 할머니의 집 위치.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피해자 집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고 우리가 다니는 도로라든지 국도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할머니 집이 마을 복판에 있고 일반적인 강도라면 접근과 도주가 쉽고 또 사람들의 눈이 많지 않은 곳을 노렸을 텐데 할머니의 집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나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이 아닙니다. 한 50년 이상 된 오래된 그 스테이트 가구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살해하면서까지 금품을 빼앗을 계획을 짰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걸 사건 전날인 지난주 목요일 저녁 마을 회관에서였습니다. 여기 회관에 할머니들 한 20명씩 모이 회관에서 저녁은 같이 먹었어. 저녁 먹고 뭐 다 집에 자러 가고 뭐.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아침에 비가 많이 왔거든. 좀 왔었거든요, 전에. 그래갖고 어르신들 안 보이길래 딸이나 아들이 와서 자꾸 모시고 갔는 줄 알았어요. 이로미로 할머니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오전 사이. 경찰은 이 시간 마을 주변을 지난 수상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도로에 있는 CCTV를 검색을 했는데 새벽 3시가 넘은 거의 새벽 4시가 다 된 새벽 시간대고 그 동네에 들어갈 때 한 번 찍히고 나갈 때도 한 번 찍히고 용의 선상에 오른 은색 승용차. 지금 보시는 건 마을 길목으로 들어서는 용의 차량 안에 들어있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어둠이 짙은 새벽, 바로 경찰이 범행 시간대로 추정한 그 시간 마을에 들어온 유일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 자세히 보니 번호판을 무언가로 가려놨습니다. 번호를 알 수 없다면 차량 추적이 어렵고 또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제보를 접하게 됩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찾아가서 남편이 어디 사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람. 5년 전 아들과 이혼한 전 며느리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차량이 김 씨가 타고 다니는 차와 동일한 차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번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김 씨. 경찰은 지난 14일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던 김 씨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무관심하고 시어머니 전화하면 끊어보려고 남편은 전화 안 받았어. 어디든지 연락 잘못해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말 안 하고 휘발쳤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뒤 홀로 2 자녀를 키웠지만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양육비는 2010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피해자한테 지급을 하라. 1인당 40만 원입니다. 월 80만 원인데 지금까지 10원도 사실 받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락도 안 되는 남편을 찾으려고 시댁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못 받았는. 김 씨는 현재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찰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들어 계획된 살인으로 판단하고 어제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